안녕하십니까. 나잘남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진행을 맡은 오석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국내 창업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도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창업시장 전망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업연구소의 나 박사님 모시고 올해 창업시장 전망과 업태별 유망 아이템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업연구소 나잘남 박사입니다. 네.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한 지 28년 차 정도 됩니다. 제가 해마다 그 시대에 또 그 해의 창업 동향을 해마다 발표하는데요. 2019년도는 처음으로 이런 유튜브 창업 방송을 통해서 우리 KFM 창업 TV를 통해서 창업 동향을 발표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업 전문가 중에서도 그 분야라는 게 있어요. 창업 분야, 그러니까 대자본 창업 분야, 중자본 창업 분야, 소자본 창업 분야. 저는 소자본 창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약간의 자본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자본이란 자본금이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억 원 정도까지 자본을 투자해서 창업하는 분야를 소자본 창업 분야라고 한다.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또 비슷한 뜻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자본 창업 분야 전문가로서 올해 2019년도 소자본 창업 분야 창업 동향과 또 업태별 분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창업 동향은요, 이제 업태별로 볼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외식업, 또 판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구분은 이제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창업 동향은요, 창업시장 동향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예의주시하시면 여러분이 창업하시는데 또 성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예. 올해 세 가지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소자본 창업 분야 창업 동향은요, 맞춤 창업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맞춤 창업. 맞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자본금과 또 본인의 어떤 가정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 창업자의 환경과 또 적성에 맞는 그 아이템을 창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요, 맞춤 창업의 우선 요소는 내 자본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자본금이 몇 프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내 자본 비율이 100%를 해야 되는지, 뭐 한 50% 정도 하고, 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든가, 뭐 정책자금,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할 것인가. 올해는 자기 자본 100%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내 자본이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짜리 창업 아이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1억 정도 있다. 그 1억짜리 아이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춤 창업이란 내 자본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자본금, 자기 자본 비율 100%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을 맞춤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요, 투자 창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소자본 창업 분야는요,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픈해서 일일 노동시간이, 영업시간이 평균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12시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간접 창업, 이건 투자 창업이라고 합니다. 나는 자본금만 투자해서 해놓고 그 운영은 그 지배인, 샵 마스터를 통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으로 가맹을 하게 되면요, 해당 본사에서 운영 대행을 또 영업 대행을 다 해줍니다. 그 해주는 시스템을 투자 창업 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이런 분들, 또
자기 하는 어떤 뭐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부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자본은 좀 여유가 있는데 부업을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분들은 투자 창업이 아주 바람직하죠. 투자 창업은요, 내가 소요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왜? 해당 본사나 샵마스터가 다 운영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창업 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올해 2019년도 투자 창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월 평균 기대 수익이 충분히 동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소자본 창업을 할 때는 독립 자영점으로 창업을 할 것이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창업 방법이 있는데요. 올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독립 자영점 창업하는 것보다. 그 프랜차이즈 하면 요새 실패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물론 실패자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성공 사례자가 실패 사례보다 더 8대1로 많거든요. 특히 올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문가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올해 창업 동향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그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예비 창업자들이 유망업종과 유행업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우선적인 관심사항이 뭐냐면요,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할 것이냐, 이게 우선적인 관심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예비 창업자 한 90% 정도가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이냐예요. 근데 어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망업종이 있고 유행업종이 있고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유망업종이란 다음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유망업종이란 예비 창업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본인의 자본금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종별 발전 단계에 따른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을 유망업종이라고 합니다. 어디 대학교 전문 과목처럼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여기서 관심을 가셔야 될 것은 업종별 발전 단계에 따른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이 유망업종이구나. 그러면 업종별 발전 단계는 뭡니까?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유행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즉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즌이나 또 그 당시에 국민 소득에 따라서 업종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유행업종이란 그 시즌에 반짝 등장했다가 일정 기간 내에 반짝 성장을 하고 금방 소멸해버리는 업종을 유행업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행업종이 되는 텀은요, 길어야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바로 작년에 이러이러한 업종이 유망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네? 이게 이제 유행업종이 된 거죠. 그 시즌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유행업종입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유망업종과 유행업종을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유망업종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유망업종이란 도입기나 성장에 있는 업종이 유망업종이구나, 유행업종은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으면은 유행업종이구나, 철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그 업종별 유망과 유행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도표와 설명은요, 제가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019년 창업 기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외식업 분야, 소장님 올해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소자본 창업 분야는요, 업태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이걸 이제 업태라고 합니다. 외식업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외식업종은요, 600가지 정도의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늘어나서 800개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600에서 800개 정도가 이제 외식업 분야의 업종, 또 이제 판매업 분야는 한 1000가지 업종 정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점포에 준비해놓고 진열해놓고 소비자들이 양도하고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업종을 이제 판매업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태라는 게 있죠.
서비스 업종은요, 뭐 기술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뭐 대여해주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임대해주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기술적 뭐 임대 대여 뭐 이런 업종을 서비스 업종 또 서비스 업태, 서비스 업태는요 한 200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요 약 소자본 창업 분야가 2,000가지 업종이 있는데 2,000가지 업종 중에서 업태별로 구분하면은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외식업 중에서 올해는 기상도, 창업 기상도가 외식업은 어떨까? 제 판단입니다. 상반기에는 흐림, 그리고 하반기에는 맑음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외식업은요, 고유 업종이 있죠. 신토부리 음식점, 뭐 한정식 전문점이라든가, 뭐 백반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신토부리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이 신토부리 음식점을 포함을 해서 뭐 샤브샤브 전문점이라든가, 또 뭐 카페라든가, 또 외국 음식점이라든가, 뭐 정통 돈가스라든가, 뭐 피전 떡볶이 전문점, 또 뭐 도시락 전문점, 이런 업종들은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흐리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제 맑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란 뜻이죠. 내가 올해 창업을 한다면 저런 업종이 상반기에는 흐리지만 하반기에는 맑음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을, 외식 업태 중에서 이 업종을 잘 들어두셨다가 또 메모해 두시면은 여러분 창업 준비하시는데 유망 업종으로 손 안에 싹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거든요. 이 외식 업종은요, 이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 외에도 올해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배달 전문점이에요. 배달 전문점. 그 배달도 뭐 종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치킨 배달도 있고 뭐 피자 배달도 있는데 어떤 업종이 유망하냐면요, 혼밥 배달 전문점. 혼밥. 그러니까 뭐 도시락처럼 나홀로 식사할 수 있는 그 도시락. 뭐 삼겹살 혼밥, 뭐 초밥 혼밥, 기타 뭐 쭈꾸미 볶음 혼밥. 또 뭐 요새는 이제 감자탕 혼밥도 배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뭐 찜, 뭐 보쌈, 족발 다 이런 혼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나홀로 세대가요 한 800만 정도 세대 된다 그러네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내년 후년 정도 되면은 혼밥 그 나홀로 가구 수가, 나홀로 세대 수가 한 1,000만 세대에 육박한다고 그런 이제 통계치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홀로 가구, 나홀로 세대들이 식사를 할 때, 이제는 뭐 단체로 가서 뭐 외식을 하고 회식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그 식사를 하면 이제, 배민에 전화해서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제 주문하면은 이제 다 배달해 주는데 그 배달하는 그 배달 음식 전문점, 이 업종이 특히 2019년도에 외식업태의 유망업종 중에 으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달 전문점도 뭐 긍정적인 업종이고요. 또 그 다양한 카페 있잖아요. 카페.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아니고요. 커피 전문점으로 하면서 뭐 케이크를 병행하는 뭐 케이크 카페라든가, 또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카롱을 취급하는 뭐 마카롱 카페라든가, 또는 뭐 커피와 전통차를 뭐 융합한 전통 카페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2019년도 소자본 창업 분야에 외식 업태 중에서도 유망 업종으로, 또 기존에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상반기에는 좀 흐리지만 하반기에는 맑음으로 전개가 돼서 여러분들 그 해당 그 상권, 지역 상권에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업종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창업을 준비하실 때 외식업 중에서도 좀 창업을 안 하셨으면 하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는 그 업종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업종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수 전문점이라든가, 그냥 뭐 보편적인 무슨 삼겹살 전문점, 뭐 돼지갈비 한다든가, 뭐 옛날에 그 단체 회식할 때 많이 하던 이런 고기류는 창업을 하는데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뭐
매장 내 내점 고객을 위한 뭐 족발 전문점이라든가 또 뭐 보쌈 전문점, 특화되지 않은 보편적인 이런 족발이나 보쌈은요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해장국이라든가 뭐 국밥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초보 창업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업태는 맑음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고 또 아예 여러분 창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종을 제가 선별해서 예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렸습니다. 외식업종 중에서는 이제 특히 배달업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으로 전망을 좀 해주셨고 고기류는 가급적 피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판매업 분야에서 올해 창업 기상도는 어떨까요? 네, 판매업 분야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예비 창업자들이요 평균 한 20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물론 초보 창업자도 있고 기존 소상공인이 업종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연 한 20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해마다 퇴직자 수가 보니까 평균 한 20만 명 되더라고요. 이제 정년퇴직, 뭐 명예퇴직 다 포함해서. 근데 20만 명의 퇴직자들은요 다 창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30% 정도,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창업을 합니다. 이 퇴직자들이 창업을 할 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외식업 창업 비중이 66%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7년, 8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외식업 창업 비중이 판매업 창업 비중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우선적인 관심사항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판매업이에요. 판매업 창업 비중이 50%에 해당됩니다. 지금. 외식업이 30%, 서비스업이 20% 정도 되거든요. 이 판매업은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판매업을 창업을 하는구나. 뭐 기존에 많이 창업한 뭐 편의점을 하신다든가, 뭐 제과점을 하신다든가, 또 뭐 의류점, 뭐 화장품 전문점 이런 업종들을 이제 많이 창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업 하시는 이런 판매업 아이템은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맑음이에요. 하반기도 물론 맑음이죠. 올 1년 동안의 맑음. 맑다는 뜻은 뭡니까? 판매업은 웬만한 아이템을 창업하셔도 긍정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 구조를 월평균 원하시는 금액만큼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업은 맑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판매업종, 그 천여 가지 되는 판매업종이 다 맑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업종들이 계속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베이커리 카페 아시죠? 커피 전문점인데 이제 제과점을 병행하는 업종을 베이커리 카페, 또 즉석빵 제과점, 또 뭐 즉석빵 전문점, 뭐 이런 업종들이 올해도 이제 유망 업종이고요. 일반 뭐 유기농 식품 전문점이라든가 또 좀 특화된 애견용품점이라든가 또 지역 특산물 전문점, 또 유명 브랜드 아웃에어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뭐 꾸준히 맑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업종들은 투자 규모가 조금 됩니다. 보통 한 2억 정도 이상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자본이 그렇게 되지가 않다. 나는 자본이 좀 몇천만 원 정도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나는 판매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판매업을 하실 때 매장에 점포에 진열해 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만 해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장에 진열 판매하시면서 꼭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셔야 돼요. 그 온라인도 뭐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도 되고, 요즘 이렇게 대세하고 있는 지금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하셔도 되고, 그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이 방법을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시스템이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것. 내가 판매업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꼭 플랫폼 시스템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판매업을 창업했을 때는 창업 기상도가 맑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진열 판매에서는 맑지가 않습니다. 꼭 명심해서 창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업종은 특정 기능성 화장품 전문점, 뭐 건강식품점, 또 유명 브랜드 생활용품 가맹점, 또 뭐 주얼리 전문점, 또 일회용 편의식품 전문점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또 뭐 네일용품점이나 또 캐릭터 의류점 이런 업종들은 자본금 규모가 뭐 적게는 뭐 한 1,000만 원, 뭐 많게는 한 1억 정도 범위로 창업을 해도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월 평균 뭐 한 250이나 많게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을 판매 업종을 창업을 할 때는 어디서 할 것이냐가 나와요. 어디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업종별 또 적정 층수와 평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종들은 그냥 보편적인 주택가 주변의 점포나 또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도 충분히 창업 가능한 그런 업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 판매 업종이 번화가나 뭐 중심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 뭐 지하 상가 이런 상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업종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포에 들어갈 때 그 지나친 권리금 때문에 초보 창업자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없는 점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점포가 주택가 주변이나 아파트 상가에는 권리금이 거의 없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분야의 올해 기상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서비스업은요 맑음입니다. 판매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주위에 소문이 요새 뭐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매출도 떨어지고 물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잘 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 속담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알짜배기로 이렇게 월평균 수익을 이렇게 달성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 장사 잘 돼 이렇게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좀 돼요 뭐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 장사가 안 되나 뭐 근데 뭐 대부분 뭐 어렵다고 이제 그런 소문이 돌긴 돕니다만 뭐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으니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면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나도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 시선을 마인드를 좀 전환하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업은요 이렇습니다. 서비스업의 진행 사항은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민감합니다. 서비스 업종은요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요 3만 불이 조금 넘었다 그러네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면요 엄청난 서비스 업종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한 독창적인 또 전문적인 서비스 업종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 업종은요 내가 꼭 뭐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임대디어 서비스도 뭐 좋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이제 선진국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 시장에 한정 지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대자본 창업 분야를 잘 모릅니다.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으면은 선진국형 소비 행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3만 불 시대는 아주 고도화 전문화된 서비스 업종이 등장합니다. 뭐 패션 서비스라든가, 뭐 기술 서비스라든가, 또 뭐 가정적인 가정 뭐 서비스, 뭐 문화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이 등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 중에서 뭐 체험식, 그러니까 놀이 학습장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우리 미취학 아동들 이렇게 체험 놀이를 통해서 지능과 지수를, 그러니까 뭐 IQ와 EQ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업종인데, 이런 체험식 놀이 학습장이라든가 또 뭐 세탁 편의점이라든가 배달 세탁 편의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들을 위한 뭐 네일 아트점이라든가 아주 물론 기술이 필요하죠, 네일 아트는. 또 그 주택 수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 대여, 뭐 가방 대여, 뭐 명품 뭐 대여, 또 하다못해 뭐 여행 갈 때 뭐 여행 가방만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뭐 여행 가방 대여, 뭐 이런 업종들이 계속 맑은 상태로 뭐 투자 대비 안정된 수익 구조가 계속 이렇게 좋게 이제 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초보 창업자인데 나도 저런 서비스 업종을 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서비스 업종은 기술력이 꼭 필요한 서비스 업종, 뭐 미용실이나 뭐 이발소 이런 업종들은 기술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서비스 업종인데 그럼 뭐 터득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기술 터득하지 말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뭐가 있을까? 예, 뭐 배달 대행하시는 것도 서비스 업종이고요. 또 뭐 대여업, 특히 뭐 임대업, 뭐 이런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두고 창업하시면은 하여튼 뭐 투자 대비 안정된 수익 구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안하실게요. 나는 자본 규모가 한 1억, 2억 정도 있는데 난 정년 퇴직을 했다. 그런데 나는 좀 뭐 당구장이나 뭐 인터넷 PC방이나 뭐 이런 또 뭐 그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소호텔 이런 고시원 이런 거를 좀 창업하고 싶은데 그런 업종을 창업하면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업종들이죠. 당구장이나 뭐 인터넷 PC방이나 뭐 고시원이나 이런 업종들을 신규로 창업할 때는 저는 반대입니다. 신규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업종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그 과포화돼 있어. 과포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 그거 창업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요. 기존 점포를 권리 인수하시는 방법으로 창업하시면 돼요. 신규 창업이 아니고 이걸 이제 M&A 창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이제 서비스 업종들은 신규 창업보다 권리 인수, M&A 창업을 하시면은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근데 모든 서비스 업종을 다 기존 점포를 권리 인수 이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강조합니다만 서비스 업종 중에서 당구장이나 인터넷 PC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업종들을 창업할 때는 신규 창업이 아닌 M&A 창업을 하시라는 뜻이지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M&A 창업을 하는 그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업 기상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창업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만 않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이제 업태와 업종들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런 유망 아이템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2019년도 소자본 창업시장에 대해 예비 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충고라고 할까요? 이런 한 가지만 꼭 씹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자성어로 정문일침이라는 걸 아시죠? 예, 말 한마디로 충고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나라는요,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 해마다 약 20만 명이 창업을 하고 해마다 실패율이요, 자그마치 80%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20만 명이 창업을 해서 80%가 실패하면요, 성공률이 불과 20%. 그로 한 4만 명 정도만 성공.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요, 큰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그냥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냥. 이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80% 실패 원인이 해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요, 다
다들 이렇게 하세요. 어떤 좋은 업종이 없을까? 난 자본금 이만큼 있는데 어떤 좋은 업종이 있을까? 그럼 누가 주위에서 이런 좋은 업종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업종이라고 하는 걸 바로 창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업 실패율 80%가 의미하는 뜻은요.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들이 또 선수공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율 80%의 주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점포를 입점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그 입지 조건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자본 창업 아이템은요 반드시 그 입지 조건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 이 업종별로 업태별로 이게 다 달라요. 입지 조건이. 근데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유동량이 많으니까 여기 권리금이 비싸니까 그냥 내가 들어갔는데 장사가 안 된다. 왜 그건 입지 분석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업종을 정해놓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점포를 정해놓고 창업을 하세요. 점포는 많거든요. 빈 점포는. 그 점포를 찾아놓고 이 점포에 맞는 업종이 외식업일지 판매업일지 서비스 업종일지를 생각을 해서 그 점포 층수와 평수에 맞는 그 업종을 찾으시면요. 업종은 2,000가지가 있기 때문에 찾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찾아보니까 이게 좀 괜찮겠구나. 그럼 이 업종을 이 점포에 그 평수와 층수에 맞게 대응을 했을 때 예상되는 하루 매출과 월 평균 매출을 여러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석하는데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 방법이 있었나? 예. 이거를 업종별 적정 층수와 평수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업성 분석 알게 되면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나 박사의 정문일침은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창업을 할 때 업종을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요. 점포를 먼저 선별을 해서 그 점포에 맞는 업종을 입점을 시키시고 또 사업성 분석을 하시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박사의 정문일침 업종보다 점포를 먼저 알아보자.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주의사항이었습니다. 한국사업연구소의 나대석 소장님 모시고 2019년 소자본 창업시장 전망과 업태별 유망 아이템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530만 명 소상공인 여러분 꼭 성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 기쁘게 해주시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 좀 나눔과 배품을 계속 해나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활기난 소자본 창업 분야 훌륭한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시죠.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업종별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발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업종이 국내에 처음 도입이 돼서 시작을 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또 쇠퇴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를 이제 업종별 발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업종별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 업종별 발전 단계는요, 소자본 창업 분야 한정입니다. 다른 중자본, 대자본 창업 분야하고 차트 전혀 무관합니다. 또 이 업종별 발전 단계에 적용이 되는 업종이 있고요.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1988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988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업종은 고위업종이라 그래서 업종별 발전 단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탁소라든가 미용실, 이발소 이런 업종들은 고위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발전 단계에 해당이 안 돼요. 1988년도 이후에 등장한 업종부터 업종별 발전 단계에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등장한 업종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피자 전문점,
또 24시간 편의점, 또 셀프 서비스 방식의 원두커피 전문점.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이 다 이때 들어온 거거든요. 다 이 88년도 작품들이에요. 이 88년도를 시작으로 등장한 업종이 업종별 발전 단계의 이제 도입기 업종이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돼서 또 어떤 업종은 이제 쇠퇴기에 간 업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이제 성숙기에 머물러 있죠. 지금 피자 전문점이라든가 또 뭐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또 원두커피 전문점은 다 지금 성숙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도입이 돼서 성장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요,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입된 업종이 2년 뒤에 성장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걸 성장기 업종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행 업종은요, 도입이 돼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 2년 동안에 도태돼 버려요. 그 도태된 업종은 유행 업종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내가 유망업종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망업종이란 업종별 발전 단계에 따른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을 유망업종이라고 한다. 그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이 유망업종이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업종들은 이제 살펴보셔야죠. 그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연 14회 정도 개최되는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직접 가시면은요, 이런 도입기 업종, 성장기 업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종별 발전 단계에 따른 이제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은 유망 업종이고요.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업종은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기나 쇠퇴기 있는 업종은 왜? 이 업종이 이미 유행 업종으로 등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업종, 과연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 그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숙기나 쇠퇴기 업종이라는 거죠. 초보 창업자 여러분, 창업을 하실 때는 유망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망업종이란 업종별 발전 단계에 따른 도입기나 성장기 업종을 유망업종이라고 합니다. 또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내가 업종 전환을 할 때, 또 신규 창업을 할 때, 또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는요, 성숙기나 쇠퇴기 있는 업종을 인수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업종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철진한 업종, 유행 업종으로 등락을 했기 때문에 절대 성숙기 쇠퇴기 업종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업종 전환하셔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고유업종은 제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게 고유업종이구나, 이런 게 유망업종이구나, 이런 게 유행업종이구나, 이런 업종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걸 제가 꾸준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드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이 프로를 애청해 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또 좋은 지식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